자, 화요일에 명인들의 복귀 오늘도 출발해 보겠습니다. 토마토의 김근우입니다. 자, 지난주에만 해도 제가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때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드린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시장이 좀 어지러운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이런 좀 위로의 말씀도 같이 좀 섞여서 드렸었는데, 그리고 지난 한 주를 보게 되면 나름 괜찮은 한 주가 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저는 지금부터라고 판단합니다. 사실 지난주 월요일에 블랙 먼데이에 발생했던 시장의 전반적인 급락세, 그리고 이 급락이 좀 비정상적이었기 때문에 정상화로 돌리는 과정은 일부는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럼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시장이 흘러가게 될지, 어디에 트리거가 있을지, 그리고 어디에 포인트를 둬야 될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그럼 어떤 종목에서 우리가 놀아야 될지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밤 미증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많이 본 화면이죠? 지난밤은 사실 전반적으로 보합권에서 끝났습니다. 다우, 나스닥, S&P 500 할 거 없이 다 보합권에서 끝났는데, 유독 특이했던 거는 엔비디아 정도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엔비디아 밸류체인에 안 묶여 있어도 일단 AI 키워드로 같이 움직였었던 AMD라든지 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급락이 나왔었는데, 이제 AI 키워드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 반등을 해주면서, 생각보다 강하게 반등을 해주면서 미증시가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그 이외에는 딱히 볼 건 없었습니다. 평탄했어요. 자, 그렇다면 왜 평탄했을까? 별 움직임이 없었을까? 이런 지점을 우리가 같이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여기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나스닥 한번 살짝 볼게요. 어떻게 갔나? 급락 나오고 어느 정도 되돌림이 발생했네. 안정화가 좀 나와줬네. 이 정도 판단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럼 우리 증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갔는지. 마찬가지로 내려온 만큼 좀 회복을 해줬어요. 자, 여기서부터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미국 증시가 왜 쉬었는가? 올라올 만큼 올라왔는데 왜 쉬었는가를 보게 되면 바로 얘 때문입니다. 자, 지금 날짜가 여기 좀 잘못 기입이 되어져 있는데, 자, 13일, 14일, 15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3일 오늘이죠. 자, 오늘 밤부터 해서 미국의 지표들이 중요한 거, 굵직굵직한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 드렸어요. 지금 시장은 여러 가지 키워드가 막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는 게 경기 침체에 대한 키워드, 그리고 AI 버블에 대한 키워드,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키워드를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뭐냐면 그 중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것들이에요. 경기 침체가 지금 들어가는 국면인가? 아닌가? 아직은 괜찮나? 이게 좀 애매모호한 관계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증시 자체가 지표 발표에 따른 민감도를 굉장히 민감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침체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증시가 갑자기 다운이 된다든지. 침체인 줄 알았는데 지표를 열고 보니까 아직은 증시가 괜찮네? 아직은 경제가 괜찮네? 라고 본다라면 증시가 또 반등을 준다든지 했던 모습들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다시 지표를 볼 건데, 자, 생산자 물가 오늘 밤에 발표가 됩니다. 생산자 물가. 그리고 내일이 되면 소비자 물가 발표됩니다. 우리가 CPI라고 많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최근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줬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됩니다. 언제요? 목요일 날.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세 개의 지표의 결과치에 따라서 아마 뉴욕 증시가 단기적으로는 방향을 어느 정도 정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생산자 물가나 소비자 물가, 이 두 개는 아무래도 좀 같이 가는 측면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증시가 예상했던 것 정도로 나오는지, 사실 위로 튀어도 안 되고 아래로 튀어도 안 돼요. 이제 위로 튀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을 좀 자극할 수 있는 거고, 밑으로 가면 경기 침체를 좀 자극할 수 있거든요. 예상한 정도로만 나와주는지에 대한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겠다. 그리고 고용이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지금 느꼈기 때문에 증시 안정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실업수당 청구 건수, 특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유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의 안정화가 또렷해지는지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가 이제 아래 공포라고도 듣기도 하죠. 이제 리세션이니까 침체에 대한 공포를 느끼기도 하고, 이에 따라서 샤메 법칙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 지점은 좀 더 지켜봐야 돼요. 단기간에 우리가 이렇게 좀 증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경제 방송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하다 보면은 지표에 대한 해석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혼란이 와요. 근데 이 혼란이 오는 것들을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되는 게 경제라는 거는 일순간에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엄청난 트리거가 발생하는 게 아니면 예를 들면 2008년에 있어서 금융위기 같은 엄청난 트리거가 발생한다든지 2011년에 있었던 그리스발 유럽 재정위기가 발생한다든지 2020년 코로나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좀 예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트리거가 발생하는 게 아니면 증시는 방향대로 가요. 추세 추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려가더라도 천천히 내려간다는 거예요. 자, 이 지점을 일단 기조로 놓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 휘둘리고 저기 휘둘리다 보면 지금 증시는 뭘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어요. 그래서 큰 골자 정도는 우리가 알고 가자. 경제 자체가 한 번에 바뀌지는 않는다.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러프한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지금 오케이. 경기 지표 중요한 거 알겠는데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데 이거 보면 금리 인하 예상치 보면 되죠. 이제 9월 금리 인하 예상치입니다. 보면은 일단 동결은 없어요. 여기가 동결인데 동결은 없고 금리 인하 한 번 할 것 같은 게 50%, 금리 인하 두 번 들어갈 것 같은 거, 그러니까 빅스텝이 들어갈 것 같은 게 50%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는 지금 당연시 되고 있는 장세예요. 자, 그럼 이제 슬슬 우리가 종목 하나 들어가 봐야겠죠. 금리 인하가 당연시되는 장세, 실제로 금리 인하가 발생하고도 좋을 장세.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종목에 당연히 포인트 둬야 되죠? 제가 지금까지 누누이 강조했던 여기서 다시 한번 바이오가 나오는 겁니다. 자, 우선은 시장을 보면서 이번 반등세 바이오가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그리고 반등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같이 한번 살짝 보고 좀 넘어갈게요. 자, 먼저 코스피 먼저 보고요. 코스닥을 좀 보겠습니다. 이러면 지금 장세, 최근에 뭐가 더 강한지를 좀 볼 수가 있는데 자,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하락 출발이 여기입니다. 코스피의 경우, 코스닥의 경우. 자, 방향 자체는 비슷해요. 둘 다 회복세로 가고 있는데 보면은 아직은 하락 출발 지점에서 보면은 완전한 회복을 해주지 않았어요. 코스피, 코스닥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좀 더 근접한 거, 좀 더 많이 회복해 준 거는 코스닥 쪽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코스닥에서 뭐가 강했길래 이렇게 많이 회복을 해줬나를 봐야 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코덱스 바이오를 한번 봅시다. 뭐 일단 헬스케어 편입 종목이 좀 달라가지고 둘 다 같이 보겠습니다. 코덱스 바이오. 자, 이거 보면 우리 한눈에 알 수 있어요. 지금 증시 딱 하락 출발했던 게 여기죠. 헬스케어 바이오. 편입 종목만 조금 차이가 있고 중복되는 종목도 많기 때문에 유사합니다. 딱 보면 우리 알 수 있죠. 어때요? 코스피, 코스닥, 그러니까 시장 전체로 보게 되면은 100% 회복을 해줬나요? 회복 못 해줬습니다. 다만 코스닥은 좀 더 많이 올라왔고요. 그럼 코스닥 올라왔어? 코스닥이 더 강한 이유는 코스닥이 들어있는 섹터를 보면 되잖아요. 어떤 섹터가 있길래 그렇죠? 당연하겠지만 시총 상위에 있는 거 2차 전지랑 바이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반도체 소부장 들어있고요. 그러면 바이오 보니까 어때요? 하락한 거 이미 다 회복하고 위에서 놀고 있죠. 헬스케어, 바이오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난주 급락 이후에 시장을 회복시켜준 것도 바이오구나. 그러면 이제 많이 올라갔으니까 팔아야 되나? 이렇게도 갈 수 있잖아요. 저는 아직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더 가야 돼요, 바이오. 저는 이거 차트만 딱 늘려서 보면 돼요. 지금 이제 바이오가 꽤나 오랜 시간 동안에 움직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팔아야 될 때 아니냐 이렇게 보지만 저는 사실 출발선 정도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고점 때 보면 되는데 우리가 딱 그 하락 출발했던 구간 있죠. 이 구간 보게 되면 전고점 때예요. 그리고 우리가 차트를 보게 돼도 고점, 저점을 보면 박스권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이 박스권, 고점대를 돌파하게 되면 박스권이 이렇게 발생했을 때 고점대 돌파하면 실제 시세가 거기서부터 출발하거든요. 저는 이 바이오는 아직은 대형주 위주입니다. 대형주라고 하면 플랫폼, 알테오젠, 리가킴 바이오, 리가킴은 좀 중대형이죠.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 헬스케어,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들. 규모가 큰 곳에서 시세가 막 나와주고 있는데 중소형 단도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금리 인하에 가까워질수록 금리 인하를 시행하게 될수록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주도했다라는 건 우리가 바이오라고 알 수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상대치로 비교를 해야 되는 게 사실 2차 전지가
아무래도 양대 산맥이기 때문에 코스닥에서 2차 전지도 좀 같이 봅시다. 움직임이 완전 다르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최근자로 좀 차트 당겨서 볼게요. 많이 내려가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무슨 말이냐면 내려간 만큼 회복을 못 해줍니다. 그렇죠? 2차 전지가.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내가 들고 있는 내 계좌 안에 있는 종목이 바이오가 들어있다라면 바이오 주요 종목들 제가 여러분들께 열심히 이야기했던 주요 종목들이 들어있다라면 다 회복을 하고 이미 수익 중이어야 됩니다. 일주일 만에.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내 계좌에 2차 전지가 깔려 있다라면 시장 상승분보다 2차 전지는 상승을 못 해요. 그렇죠? 회복 탄력성도 떨어집니다. 더 약한 계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사실 섹터 단위로 지금 수급이 너무나도 갈려버리니까 좀 이런 장세가 나오는 건데 시장이 전반적인 상승기에 돌입되면 아무래도 2차 전지도 좀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들을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섹터 단위 얘기 조금만 더 드려야 되는데 일단 2차 전지랑 코스피랑 좀 비교해서 좀 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최근에 2차 전지가 좋은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반대로 또 생각해야 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2차 전지 좋은 얘기가 없다라는 건 뭐냐면 나쁜 얘기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2차 전지가 내려가나요? 올라갑니다. 이거 되게 이상하게 보셔야 돼요. 왜냐면 2차 전지 지금 전기차 화재도 그렇고 전기차 포비아 발생할 정도로 되게 안 좋은 얘기가 많은데 왜 안 내려가고 그럼 밑에서 올라가고 있는가로 가야 되는 논리가 또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가를 판단할 때 고가가 있고 저가가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애가 있습니다. 이게 A사례라고 볼게요. 그리고 또 하나 보게 되면은 내려가는 애가 있어요. 이게 B라고 볼게요. 자, A가 있고 B가 있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막 올라가는 애가 있어요. 호재입니다. 실적 더 나온다예요. 그래서 좋은 실적이 딱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횡보를 합니다. 자, 그럼 뭐예요? 이건 안 좋은 신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반대로 느끼셔야 돼요. 왜냐하면 호재가 호재로 작용하지 않는 단계가 옵니다. 주가가 계속 상방으로 이동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전력설비 같은 종목들. 지금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 전력설비 대체적으로 기대했던 바대로 나오고 있어요. 뭐 엄청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진 않지만. 근데 상방에서 안 움직입니다. 오히려 빠지죠. 대장으로 취급받는 HD 현대일렉트릭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이제 위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 좋은 얘기가 나와도 좋게 반응을 하지 않네. 좋은 얘기인데 좋게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건 이제 리스크 구간에 돌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력설비, 전선 이렇게 들고 있는 분들은 이제 수익 실현할 때가 이제 도래된 게 아닌가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B 사례는 뭐냐면 악재가 나와도 이제 안 빠지는 단계가 됩니다. 이건 반대로 보면 뭐예요? 좋은 거예요.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지금 마이너스 20, 30, 40 막 가고 있어요. 근데 안 좋은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번에 2차 전지 실적 보세요. 더 이상 안 좋아질 게 없는 줄 알았는데 더 안 좋죠? 근데도 주가가 많이 반응을 안 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 말인 즉슨 실제로 바닥을 잡아가는 확률이 좀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는 기간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지점 좀 보시면 되겠다. 참고하실 수 있겠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섹터별로 제가 전략을 좀 따로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 점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오늘도 제가 할 얘기가 좀 많다 보니까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 얘기는 무조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기차 화재가 아무래도 굉장히 크죠. 그래서 테마 자체가 굉장히 커져버려가지고 실제로 이거 주식 얘기가 아니긴 한데 아파트에 뭐 어느 충전 이상 되면은 전기차 못 들어가게 주차장에 못 들어가게 해야 된다라든지 배 탈 때도 어느 정도 충전 이하로 유지를 해야 배에 탑승할 수 있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데 정부에서 대책을 내놨습니다. 여기서 정부 대책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보면은 배터리 제조사를 아예 공개해라. 그리고 과충전을 제한해라. 이게 나오면서 지금 테마가 막 급속도로 형성되고 있어요. 자, 근데 뉴스가 이건 어제자고 오늘자도 좀 보게 되면은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보니까 중국 배터리더라. 그러면서 이제 국내 배터리사에서는 반대로 이제 호재로 작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벤츠는 지금 좀 큰일 났죠. 국내에서 벤츠 코리아 같은 경우는 중국 배터리 굉장히 많이 쓴 게 공개가 됐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배터리 입장에서는 사실 국내 시장에서 괜찮은 좋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반대의 사례로 BMW도 공개를 했더니 보니까
이제 국내 배터리사들을 많이 쓰고 있었죠. 그래서 좀 수혜를 볼 가능성도 이렇게 점쳐지고 있긴 한데 일단 그건 논외고 그로 인해서 지금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튀는 애들이 나옵니다. 자, 대표적인 종목들만 간단하게 제가 얘기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거 어제 제가 3포인트라는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께 다 설명드린 내용이기도 하니까 간략하게만 좀 짚겠습니다. 그리드 위즈. 이거 얘네가 왜 수혜 종목으로 나오게 되냐면 이거 보셔야 됩니다. 지금 아까 얘기 나온 게 전기차 그러면 완충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정부에서 지침을 내렸잖아요. 이게 충전기는 급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속이 있어요. 무슨 뜻인지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이 두 개가 있는데 보통 아파트에 많이 들어가는 거, 주거단지에 많이 들어가는 거 완속이에요. 그리고 급속 같은 경우는 이게 최근에 이제 많이 좀 발주가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많은 거 완속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급속에는 PLC 모뎀이라는 게 들어가요. PLC 모델이라는 장비가 들어가는데 완속은 거의 안 들어갑니다. 근데 이 PLC 모뎀 같은 경우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충전이 얼마 됐으면 얼마가 된 거를 충전기에 인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전기 인지시켜주는 PLC 모뎀 점유율 국내 90%가 이 그리드 위즈입니다. 그래서 얘가 좀 튀고 있는 건데 제가 이거 한 방짜리 아니라고 어제 좀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트레이딩 자신 있는 분들, 단기 투자라든지 단타 이렇게 좀 짧게 끊어가는 매매에 자신 있는 분들은 보셔도 되는데 그게 아닌 분들은 이쪽은 안 보시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드 위주를 필두로 해서 테마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고 테마주라고 하면 전기차 충전 관련 뭐 유라테크라든지 이런 종목도 오늘 시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거는 대장인 그리드 위주를 보는 게 저는 가장 알맞다라고 봐가지고 제가 추가로 종목은 더 설명을 안 드릴게요. 그래서 전기차 충전 관련, 전기차 화재 관련 종목들이 테마를 좀 이루고 있고 대장은 여기 있는 그리드 위즈다 정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쪽 보세요. 이쪽에 지금 대금이 좀 집중돼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뷰 보실 분들은 이쪽 보시면 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또 움직인 게 있어요. 전기차가 지금 불이 나는 원인이 뭐죠? 가운데 있는 분리막이 분리막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깨졌다거나 또는 위치가 이동했다거나. 근데 분리막 없는 배터리 있잖아요. 그게 뭐죠? 전고체. 그래서 지금 이 전기차 화재 관련 테마가 발생하자마자 오늘 전고체 관련 종목들이 튀는데 당연하겠지만 이게 종목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대장은 그리드 위주입니다. 이 테마에서는. 그래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전고체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얘네가 이제 전고체에서는 대장 역할을 할 테고 실제 거래 대금도 그렇죠. 그리고 테마로 좀 보자라면 한농화성이라든지 뭐 레몬이나 이런 종목들도 전고체로 같이 움직이고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 정도 전고체 관련주들도 이제 움직이니까 이거는 사실 저는 전고체는 아직 개발되려면 멀었어요. 우리 그럼 얘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기 있는 애들은 다 트레이딩 뷰입니다. 이거 시세 들어오네, 수급 들어오네. 그럼 수급 믿고 단기 변동성 나올 수 있겠네 정도만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뭐 길면 4, 5일 정도 보는 트레이딩 뷰 정도로 보실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로 코로나도 비슷해요. 참고로 제가 바이오 얘기 드릴 때 이거 코로나 애들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코로나 관련주들은 진단 키트가 많아요. 진단 키트가 많다라는 건 뭐죠? 우리가 아는 바이오테크, 바이오 플랫폼과는 사실 거리가 좀 멉니다. 금리 인하 수혜주를 보는 게 아니고 여기 들어가는 종목 제가 따로 나열 안 할 건데 뭐 시젠, SD바이오센서, 뭐 수젠텍, 뭐 랩지노믹스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 환자 수가 쫙 올라가면서 진단 키트가 많이 팔릴 것이다 라고 보고 좀 튀는데 이것도 저는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정도의 테마 정도로 봅니다. 이거 끌고 가는 매매 절대 하지 마세요. 이미 오를 만큼 올랐고 이쪽은. 그리고 이 테마의 가치에 비해서 저는 시세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봐서 이쪽은 좀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이쪽은 따로 종목 차트 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은 이제 제가 많이 강조드린 종목들 좀 참고로 보시도록 합시다. 조선입니다. 제가 조선은 대놓고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그냥 연말까지 보세요. 길면 내년 초까지도 봐야 됩니다. 왜요? 자, 일단 조선 빅3 영업이익 나왔는데 굉장히 잘 나오고 있죠. 실제로 슈퍼사이클 때와 뭐 사실 그때보다는 많이 부족하긴 합니다만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영업이익이 이렇게 잘 나오는가를 보게 되면은 몇 가지 키워드가 있죠. 조선에서는. 키워드를 보게 되면 첫 번째 클락슨 신조선까지 있습니다.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조선은 수주 산업이에요. 그럼 수주를 받을 때 가격이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 비쌀 때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납품할 때 보니까 싸졌어요. 그럼 언제 가격으로 납품하죠? 비쌀 때로 납품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싸요. 쌀 때 수주 받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비싸졌어요. 언제로 해요? 그럼 쌀 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거는 점점 올라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수주 산업이니까. 보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사실 꺾일 줄 알았는데 안 꺾입니다. 계속 고점대 유지하고 올라가고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이쪽은 저는 당연하겠지만 조선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역인 거고, 그리고 이 긍정적인 영역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이제 뉴스 나오는 것도 종합해서 보고 수주량을 보게 되면은 최근까지는 3년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수주를 받으면 3년 뒤에서야 납품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밀려 있는데 HD 현대 조선 3사 같은 경우는 4년 얘기 나오고 있어요. 지금 수주 받으면 4년 뒤에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많이 밀려있고 수주가 그렇게 빵빵하게 남아있다는 얘기는 또 뭐가 되죠? 앞으로의 실적이 좋게 찍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 종목 단에 좀 차이가 있는데 제가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HD 한국조선해양 먼저 출발해서 많이 슈팅도 나왔던 종목이고, HD 현대미포,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마지막 한화오션. 그 밑에 기자재는 보지 마세요. 안 보셔도 됩니다. 기자재 한화엔진이나 세진중공업 이런 거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별로 권장 안 합니다. 좋아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종목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HD 붙어있는 애들이 먼저 이렇게 쏘죠. 당연하겠지만 수주량이 제일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흑자전환 먼저 진행이 됐기 때문이에요. 흑자전환 먼저 진행했다는 건 단가가 좋을 때부터 수주했던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 한화오션 같은 경우는 옛날 이제 대우조선 해양이잖아요. 저가 수주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 2분기 합치면은 이제 흑자전환이 됐어요, 올해. 그렇다 보니까 좀 천천히 움직여요. 그리고 중간에 삼성중공업 정도 한 중간값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근데 저는 다 같이 갈 거라고 봐요. 결국에 이 수주가 꽉 차 있다라는 거는 수주가 좀 덜 찍혀 있는 조금 부족한 한화오션까지도 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기술력이 부족해서 밀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한화오션 같은 경우는 필리조선소를 인수했죠. MRO 사업에서도 대장으로 먼저 뽑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인 즉슨 MRO 실적이 찍히는 타이밍 또는 MRO가 부각받는 타이밍이 오면은 한화오션도 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참고로 여러분들이 챙겨 두셔라. 조선주는 제가 대놓고 얘기 드렸습니다. 짧으면 올해 연말 11월, 12월, 길면 내년 초까지도 상승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이제 올라갔으니까 팔아야 된다는 얘기가 너무 많던데, 글쎄요, 저는 팔아야 될 시기가 아니고 조정 나오면 없는 분들 담아야 될 시기로 제 눈에는 보입니다. 이거는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왜냐하면 중요한 게 제가 얘네들을 꼭대기에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미 막 현대중공업 기준으로 해서 한 10만 원 정도, 현대중공업 기준, 네, 지금 20만 원대잖아요. 10만 원 레벨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열심히 강조드린 애들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지점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정 나오면 없는 분들은 담으셔야 돼요. 실제로 블랙 먼데이 때도 제가 조선주는 없는 분들 담아야 되는 시기로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제가 강조드린 마지막 섹터입니다. 바이오, 조선, 네, 이어서 마지막 방산이에요. 자, 방산은 조선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수주산업이죠. 그리고 수주산업이라는 말은 지금처럼 고환율 단계에서는 당연히 좋은 모습이 나옵니다. 수주산업에 해외 수출하고 있는데 수주가 꽉 차 있어요. 그 말인 즉슨 달러를 계속 벌어들이는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거고, 실제로 그런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다는 게 됩니다. 그래서 방산은 좋은 내용 많고, 실제로 이번 2분기 때도 방산 4사 같은 경우는 역대급 실적이 나왔죠. 얘네들도 제가 종목단으로 체크만 하고 좀 봅시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오늘 좋았던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까지 지금 실적이 굉장히 잘 찍히고 있는 애들인데, 얘네들도 다 조정 나오면 사셔야 돼요. 얘네들도 랠리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반기에 중요한 이벤트들도 많죠, 방산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지금 큰 줄기로 보는 거는 증시 자체의 방향보다는 그 안에 섹터고, 섹터는 바이오, 방산, 조선입니다. 이쪽은 계속 꾸준히 보시는 걸 저는 권장을 드리고, 물론 조정이 나오는 단계에서의 어떤 모멘텀이 끊기는 여부는 제가 이 자리 명인들의 복귀에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 제가 지금까지 보고 있는 뷰는 요렇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주
화요일 날 명인들의 복귀에서 여러분들께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야기를 드리는 토마토의 김근우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